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바일 폰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폰 사용자들도 하루 종일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간단한 제스처를 익히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설명서 없이 직관적으로 아이폰 제스처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숨겨진 제스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의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아이폰 화면을 잠그는 데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워 버튼의 다른 사용 이해는 왼쪽의 볼륨 업 버튼과 같이 사용하여 아이폰의 스크린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크린샷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전처럼 하단에 썸네일 형식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이폰 시스템 설정을 열고 일반 탭에서 화면 캡처 섹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 미리 보기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이제부터 캡처되는 이미지는 스크린 아래쪽에 떠있는 썸네일로 표시됩니다. 이 썸네일을 탭하여 열면 공유하거나 주석을 넣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파워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같이 길게 누르면 아이폰 전원을 끄거나 비상 전화를 걸 수 있는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폰 전원을 단순히 끄는 대신에 아이폰을 재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볼륨 업 버튼을 한번 누른 후 볼륨 다운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워 버튼을 누른 채로 홀드합니다. 그러면 밀어서 전원을 끄는 버튼이 보이는 화면이 뜹니다. 이때 이 버튼을 건드리지 않고 애플 로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워 버튼을 누릅니다. 애플 로고가 나오면 파워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아이폰이 완전히 재시동되면서 아이폰에서 발생되던 오작동 현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의 홈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X 출시와 함께 아이폰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면서 아이폰에서 물리 버튼은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었던 제스처들도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스크린 하단에 홈바가 새로 생기면서 이전에 홈 버튼에서 할 수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제스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홈바는 앱이 실행되면 보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홈바 제스처는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제스처는 실행되던 앱을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홈바는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홈바는 항상 스크린 하단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면에서든지 위로 쓸어 올리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스크린을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 검색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 제한 앱들과 함께 스포트라이트 검색 박스가 나타나 검색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스처는 앱 전환이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중에 홈바를 위로 반만 쓸어 올려서 화면 중간에 멈추면 앱 스위처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앱들 간에 밀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앱 스위처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앱을 위로 쓸어 올려서 종료시키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절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작업은 오히려 배터리를 더 소모시키게 됩니다. 앱 스위처의 실질적인 기능은 앱들을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앱들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앱을 찾아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앱을 검색하는 작업을 줄여줍니다. 앱 스위처의 앱 전환은 꼭 홈바를 위로 쓸어 올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려있는 앱에서 홈바를 탭하고 옆으로 밀면 다른 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키보드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타이핑하는 데 소비하면서 또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애로사항은 텍스트 입력 시 커저에 관련된 것입니다. 작성한 텍스트 속에 특정 위치에 커저를 위치시키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탭해보지만 정확한 위치에 커저를 이동시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못합니다. 특히 긴 텍스트 중에서 글자 하나를 수정하고자 할 때 커저를 바로 그 글자 옆에 가져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텍스트의 아무 곳이나 탭하는 대신에 커서를 선택한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면 정확한 위치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텍스트에 손을 탭하여 홀드하고 있으면 작은 확대경이 나타나서 커서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천천히 이 확대경의 도움을 받아서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영역 선택 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단어를 더블 탭합니다. 3번 탭하면 문단 전체나 라인이 선택됩니다. 선택된 텍스트 부분의 양쪽 끝에 있는 작은 점과 라인을 드래그하면 더 많은 영역까지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 영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가운데서 커서를 정확한 위치에 가져가거나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텍스트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키보드를 트랙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홀드하고 있으면 키보드에서 글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트랙패드처럼 커서를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긴 텍스트에서 가장 상단으로 또는 가장 하단으로 가장 빨리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으로 긴 텍스트 문서에서도 커서를 정확한 위치에 이동시키고 텍스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쓸어내리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어내리는 제스처 사용 시 화면을 완전히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쓸어내리는 제스처를 온전히 작동시키려면 손가락을 완전히 스크린 위쪽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첫 번째로 알림센터 화면을 불러오려면 아이폰의 왼쪽 상단에서 스크린 밖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알림센터는 미리 알림, 최근 알림, 텍스트, 이메일, 앱 알림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알림센터 페이지에서는 해당 알림을 탭하여 앱으로 바로 이동해서 내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림센터 안에서 메시지 알림을 탭하여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알림 아이템을 왼쪽으로 완전히 밀어서 삭제하거나 반만 밀어서 기타 옵션을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는 알림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아예 끄거나 알림의 보기 설정 등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센터 우측 상단에 X 아이콘을 탭해서 알림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개별 앱별로 알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쓸어내리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어센터를 불러올 때입니다. 제어센터는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설정 또는 동작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 스크린 위쪽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만약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다면 여기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를 탭하면 큰 스크린에서 더 많은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 등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음량을 조정하고 밝기를 조정하며 플래시라이트를 켜거나 QR코드를 읽고 화면 모드를 설정하고 단축어를 만드는 등 한 번의 탭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어센터는 완전히 사용자화가 가능하며 모습과 기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편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어센터의 빈 공간을 탭하여 마이너스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홀드합니다. 제거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마이너스 아이콘을 탭하고 아이콘 우측 하단의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아이콘들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아이콘이 있다면 하단에 제어 항목 추가를 탭합니다. 제어센터의 아이템 수가 늘어나서 더 이상 한 페이지에 다 보여지지 못한다면 다음 페이지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아이템 수가 줄어들면 필요 없는 페이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폰의 제스처들은 대부분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도 두 손가락 제스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앱에서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을 경우 두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 앱이나 메일 앱에서도 적용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제스처입니다. 또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야 할 때 예를 들어 홈 화면에 여러 개의 아이콘들을 한꺼번에 옮기려면 하나의 아이콘을 탭하여 홀드한 상태에서 옮기고자 하는 다른 아이콘들을 다른 손가락으로 하나씩 탭합니다.
그러면 아이콘들이 스택되면서 다른 곳으로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사진이나 다른 파일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스처는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다른 앱으로 드롭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 앱의 텍스트를 선택한 후에 탭하여 홀드하고 다른 손가락으로 메모 앱을 위로 쓸어 올려서 빠져나온 후 이메일 앱이나 다른 앱으로 드래그해서 떨구면 아이템이 삽입됩니다. 사진이나 연락처, URL 같은 아이템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앱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피하여 복사하는 작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스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